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 스타트업 시장 규모 산정 방법과 사례 강의를 맡은 조슈아 파트너스 대표 GP 여수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은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촉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금 한 8년 정도 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 다 가는 군대 자랑스럽게 써놨는데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사실 창업을 해서 군복무 마치고 나서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제 회사 망하지 않고 잘 살아남아서 제 회사에 복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랑하려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스트라고 하는 사실 전국 대학생 창업 동아리 연합회 학생 창업자로 시작해서 현재는 CNT 테크라고 하는 팁스 운영사인 우리나라 엑셀러레이터 중에 하나죠. 여기 지금 현재 투자 파트너로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슈아 파트너스라고 개인 투자 조합을 하나 직접 만들어서 올해 2건의 투자를 이미 납입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 소개는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고요. 강의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하면서 사실 무수히 많은 IR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시장 규모가 왜 중요한지 오늘 그 IR 관점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IR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목차를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PSST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정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는 프라블럼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문제 또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바로 해결책을 함께 제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S는 솔루션입니다. 자, 이 해결책이 바로 창업 아이템이 되는 건데요. 어떤 서비스나 또는 어떤 제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죠? 네, 바로 팔아야 되겠죠? 자, 근데 이왕이면 많이 팔면 좋겠죠. 그래서 두 번째 S는 스케일업입니다. 어떻게 스케일을 키울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당장 매출이 나지 않는 제품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서비스라면은 어떻게 더 많은 이용자 수를 늘릴 것인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해서 트래픽을 늘릴 것인가? 이런 게 스케일업에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T는 사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바로 창업 누가 하는 거죠? 네, 바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T는 팀입니다. 네, 이렇게 PSST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 제가 오늘 하는 강의의 시장 규모 산정은 스케일업 그리고 솔루션 여기 한 중간 정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제품을 어,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고자 하는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 그 시장의 규모를 얼마나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걸 바탕으로 사실 스케일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PSST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지금 투자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R&D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부 지원 사업 또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PSST는 2018년도 표준 사업계획서 양식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K 스타트업에 가보시면은 표준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 바로 탐샘섬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탐샘섬은 우리 투자자들 관점에서 시장 규모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벤 다이어그램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각 항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탐은 전체 시장입니다. 네. 제품 서비스와 카테고리 영역이 포함하는 비즈니스 도메인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창업 아이템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러면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체 4천만 명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탐 시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4천만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탐샘섬에 쓸 때는요, 이렇게 4천만 명이라고 쓰는 것보다 전체 시장에 움직이는 돈의 액수를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 한 대략적으로 탐은 보통 몇 조 단위로, 조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탐은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는 한 구글링으로 5초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왜냐하면 공개된 자료와 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히 쉽게 검색이 됩니다. 땡땡땡 국내 시장 규모, 땡땡땡 해외 시장 규모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으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탑만 조사하면 안 됩니다. 스타트업이 초기 생존을 위한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벤 다이어그램 이 탐에서 이제 한 단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은 셈입니다. 셈은 유효 시장인데요. 전체 시장 영역 중에서 스타트업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고요. 조금 더 편한 말로 판매 가능 시장, 판매 가능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우리가 넘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탐이 전체 시장이 모바일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 수라고 했었는데요. 자, 만약에 좀 더 들어가서 모바일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100% 시장을 점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0만 명이 모바일 헬스케어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면은 4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이 셈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셈부터는 사실 아까 탐은 5초 만에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 그랬는데 셈부터는 상당히 이 수치를 뽑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반려동물과 같이 요즘 핫 트렌드인 사업 아이템이라면은 사실 셈뿐만 아니라 다음에 배울 썸까지도 자세하게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해양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에 뛰어든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반려동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경쟁자가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수치가 나타난다는 거요. 그러면은 해양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경쟁자가 아직 많이 진입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만큼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우리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저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은 대부분 혁신적이어서 비교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여러 분야와 융복합되는 경우에는 기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입증할 수 있는 산출 근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를 찾아서 나름대로의 계산을 통해서 셈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좀 더 좁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썸입니다. 자, 수익 시장이라고도 하고요. 제가 좀 더 제 용어로 쓰면은 자사 시장, 우리 회사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 탐샘썸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썸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초기 단계에서 일정 규모의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자, 다음 단계인 셈과 탐을 기약할 수 없다.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첫 번째 물건을 하나라도 팔아야지 그 다음에 이걸 10개 팔고 100개 팔고 10,000개 팔고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첫 판매를 만약에 못한다면, 첫 고객을 우리가 유입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뒤에 거창한 계획이 있어도 그거를 확장해 나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썸을 바탕으로 우리 사업 아이템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고,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창업팀이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썸에서의 산출 근거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끊임없이 뭐 발품도 팔고 그리고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서 알아내셔야 합니다. 자, 제가 100억의 막연함이라고 썼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탐샘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탐만 전체 시장만 조사를 하신다면은 갑자기 첫 해년도에 매출이 빵원이다가 나는 좀 겸손하게 전체 시장에 뭐 0. 몇 프로만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은 갑자기 2차년도부터 매출이 그냥 100억 단위입니다. 물론 그런 사업이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이게 바로 전체 시장만 놓고 시장 규모를 조사해서 매출 추정을 하시면 생기는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탐샘썸, 특히 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생존 시장 발견 능력을 숫자로 입증한 것이다. 그게 바로 탐샘썸에서 이 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탐샘썸 뭐하러 다 합니까? 썸만 하면 되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이 초기 시장에 진입을 하고 어떻게 확장을 해나갈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시장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가늠하게 해주는 게 바로 샘과 탐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 샘, 썸 모두 함께 한 장의 장표로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면 진행하실수록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요. 제가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릴 텐데요. 그 MIT 스타트업 바이블이라는 책을 한번 시간 나실 때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썸을 거점 시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거점 시장. 저는 이제 자사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 여러분들 아시나요? 자, 이게 상륙 작전을 펼쳐서 전세를 역전을 한 거죠. 자, 우리 사업도 똑같습니다. 이미 레드오션이 시장에서 어느 곳이 빈틈이 있는지 찾아서 상륙 작전을 펼쳐가지고 그 시장에 진입을 해서 점차 넓혀가는 것이 바로 이 썸이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썸의 숫자가 의미하는 수익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 권만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공대 다니신 분들 혹시 계시면은 제로가 뭘 의미하고 원이 뭘 의미하죠? 자, 공대에서 숫자 1은 100%를 의미합니다. 자, 아주 작게 시작해서 전부 독점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독점하지 못하는 시장이라면 더 작은 시장, 더 작은 시장, 더 작은 시장을 찾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제가 되게 크게 공감이 가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샘썸은 어떻게 작성이 됐느냐? 자, 단순히 벤 다이어그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숫자도 나오고 그리고 숫자 나오고 그리고 부연 설명, 자, 부연 설명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런 출처들, 자, 출처들이 반드시 명시가 됩니다. 이 출처를 빼먹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출처를 생략하면 안 된다. 네. 자, 다음 장은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인데요. 이게 바로 넥스시스라고 하는 회사의 팁스 사업계획서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IR 많이 참석을 해서 넥스시스의 요 버전부터 해서 그 다음 버전 IR에서 회사가 좀 발전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주 휘황찬란한 그 스마트 안전모, 공사판에서 쓰는 그 안전모에 막 카메라도 달려 있고 각종 스마트 장비들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왜 가져 나왔냐면은 이게 너무 탐샘썸을 잘 썼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가져 나왔습니다. 자, 탐부터 보겠습니다. 탐은 6.1조고요. 자, 여기서 세이프티 인더스트리입니다. 안전 산업이죠. 자, 안전 산업. 자, 근데 여기 대표님은 첫 번째 탐부터 굉장히 회사를 어필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자, 안전 산업이 9%씩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 안전 산업 제품 서비스에 신기술 및 ICT 융합을 했기 때문이다. 자, 근데 우리 제품이 ICT 융합을 한 제품이다. 따라서 우리 제품은 연평균 성장률 CAGR가 9%씩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 다음 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샘은 929억이고요. 자, 세이프티 헬멧, 안전 산업에서 이제 좁혀집니다.
안전모 시장으로 좁혀집니다. 안전모자. 자, 근데 안전모는 뭐 소방도 있고 산업용도 있고 군용도 있고 오토바이용도 있고 뭐 스포츠용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자, 그다음 썸으로 내려가면서 자, 썸은 여기서 한 번 더 줄여드립니다. 바로 인더스트리얼이 들어갑니다. 산업용 안전 헬멧입니다. 산업용 안전 헬멧. 산업용 안전 헬멧.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 벤 다이어그램상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벤 다이어그램?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숫자가 작아져야 되는데 갑자기 숫자가 커집니다. 이거 왜 이러죠? 자, 여기에 이 탐샘썸의 이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요 문장을 이해해 보시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내 시장을 더 키워나가는 전략입니다. 기존 시장 사이즈에서 내 시장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탐샘썸 전략인데요. 바로 기존 산업안전 헬멧 시장의 규모는 135억 원이다. 자, 근데 여기 괄호 열고가 중요합니다. 이 135억 원에 해당하는 그 머리 그 숫자 그 헬멧 개수가 300만 개입니다. 300만 개. 자, 기억해 주세요. 300만 개. 자, 300만 개. 자, LT 산업안전 헬멧. 자, 여기 우리 자사 제품입니다. 넥스시스의 멋있는 헬멧. LT 산업안전 헬멧 타겟 시장 규모는 300억이 있다. 왜 이렇게 숫자가 커졌지? 기존 산업안전 헬멧 시장 판매량의 2%만 겸손하게 우리는 먹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다음 줄이 중요합니다. ICT 융합을 통한 산업안전 헬멧 시장의 규모는 1.5조 원이다. 자, 요 괄호 열고가 중요합니다. 괄호 열고. 개당 가격을 50만 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300만 개 곱하기 50만 원. 자, 요게 바로 1.5조가 나옵니다. 자, 1.5조가 나오고요. 이 1.5조에서 2%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3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제품이 자사 제품이 ICT를 융합하는 거고 독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50만 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그렇게 더 많이 받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장 자체가 1.5도로 커지고 그 중에서 2% 300억 원에 해당하는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저는 이 레드 오션의 블루 오션화라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레드 오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 오션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자, 상륙작전 펼쳤습니다. 자, 요만큼 먹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클려면은 요 레드 오션 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바깥으로 시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저는 요거를 레드 오션의 블루 오션화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탐샘썸을 하면은 정말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써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사업 계획서 양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탐샘썸 있는데 뭐가 하나 추가됐어요. 익스텐디드 마켓, 익스텐디드 마켓이라고 추가됐는데요. 자, 이 코딩 교육 관련돼서 사업 계획서인데, 자, 쭉 넘어가서 요 익스텐드 마켓이 어떻게 됐는지만 보겠습니다. 자, 남녀 학생 기존 이 코딩 교육 키트 막 무슨 RC카도 만들고 드론도 만들고 이런 코딩 교육 키트에 남녀 학생 참여 비율이 9대 1입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이 절대 90%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자사 제품은 뭐냐면은 여성용, 여학생들의 감성을 딱 자극하는 그런 코딩 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 1인 여학생의 참여 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기존의 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고객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시장이 확장해 나간다. 자, 시장이 확장해 나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진다. 자, 요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할 거라는 건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여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통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직접 설문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설문조사를 해서 이 설문조사 자체가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어느 통계청 자료만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 설문한 조사도 이 시장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활동을 해야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 조사를 했다는 것들이 보여지게 돼서 더 좋은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장 규모 산정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 강의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